저는 이번 시간 발표를 맡은 리아기술팀 김진우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잠깐 제 소개를 드리면, 저는 지금 스마트 에디터에 들어가는 그 포토 에디터라는 그 사진 편집 웹 앱을 맡고 있거든요. 그걸 개발부터 지금까지 유지보수를 하고 있는데 한 3년 정도 됐어요. 그거를 이제 캔버스 태그를 이용해서 개발을 했는데, 오늘 발표도 캔버스를 이용해서 이제 이미지 필터를 만드는 과정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좀 보여드리고, 저희 팀에서 이제 캔버스 작업을 할 때 어떤 로직과 어떤 컨셉과 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제 개발을 한다, 이런 거를 좀, 뭐 이게 어차피 홍보 자리니까 그런 말씀을 좀 드릴게요. 여기 제목에 보시는 셀렉티브 어저스트가 뭐냐면은 선택적 조정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요. 이게 이미지의 특정 부분을 선택적으로 보정을 할 수 있다는 의미거든요. 제가 샘플을 좀 만들어 왔는데 샘플을 시연을 잠깐 해드릴게요. 여기서 어펜더블 누르고 이렇게 십자 버튼을 추가를 하고요. 이걸 이렇게 드래그를 하면 그 지금 이 십자 버튼이 있는 위치랑 비슷한 색상의 픽셀을 돌면서 그 빨간색으로 표시해 주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요 부분이 이제 편집이 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포토샵 같은 데 보면은 이걸 뭐 이렇게 해가지고 파란색만 선택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포토샵에 보면은 그 이미지의 특정 영역을 선택을 했을 때 깜빡깜빡하는 그런 실선으로 그 선택 영역을 보여주잖아요. 이것도 그거랑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선택한 색상이 이렇게 얼굴이고, 얼굴에서 비슷한 색상을 이렇게 뽑아가지고 요 위에 이렇게 브라이트니스 같은 걸 적용을 한다던가, 아니면 뭐야? 뭘까요? 이렇게 색상을 조정을 한다거나, 그리고 좀 다시 이렇게 채도를 올린다거나 뭐 이런 조정을 할 수 있거든요. 하나를 더, 아이고. 이렇게 선택을 하고, 아이고. 이렇게 뭐 영역을 전체적으로 선택을 한다거나, 아니면 죄송해요, 이게 잘 안 보이네요. 여기서 이렇게 선택할, 아이고, 여기 아니다. 이게 원래 시연이 좀 그럴듯해야 되는데 죄송해요. 이렇게 이제 선택할 수 있는, 여기 보면은 각도를 조절을 하면은 선택하는 영역이 좀 많아지거든요.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정밀하게 이미지에 필터를 넣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게 보면은 그 스냅시드나 라이트룸 같은 저기 모바일 앱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요. 이게 거기서 정확하게 색상을 선택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비슷한 UI가 있어서, 저도 평소에 이거를 좀 궁금해하고 있던 차에 발표도 잡혔고 해서 이거를 한번 만들어 보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걸 전체적으로 구현하는 그 과정이랑 뭐 사용된 로직이랑 뭐 알고리즘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은 이게 대동소이하거든요. 캔버스에서 이미지 필터를 만드는 방법이 이거랑 뭐 크게 다르지 않아서 전체적인 그런 이미지 필터를 제작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캔버스를 생성하고 그 위에다 이미지를 그리고요. 그 다음에 픽셀을 가져오고, 가져온 픽셀의 색상을 가져와야 되는데요. 아까 보면은 얼굴을 선택하면 얼굴에 해당하는 색상만 따로 이제 비교를 하니까, 그리고 밝기 대비 등 고정을 적용하고, 그걸 적용하기 위해서 컬러 매트릭스로 변환하는 건데, 이 지금 발표의 핵심은 요 색상 가져오는 거거든요. 우선은 캔버스 생성 및 이미지 그리기를 말씀드릴게요. 캔버스란, 이거는 이제 뭐 신기술도 아니고 HTML5면 한참
된 거라서 다들 알고 계실 텐데 HTML5에 추가된 HTML 요소 중에 하나예요. 뭐 div나 span, a 태그 같은 그런 태그랑 똑같은데 얘는 멀티미디어를 담당하고 있어서 그 비디오 태그나 오디오 태그 같은 부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다양한 그래픽 API를 지원을 해서 브라우저에서 그림이나 사진, 뭐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데 많이 사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저기 첫 시간에 발표하셨을 때 SVG 얘기도 잠깐 나왔는데 벡터 그래픽인 SVG에 비해서 주로 비트맵 그래픽을 제어하는 데 특화되어 있어요. 마지막으로 콘텍스트라는 객체를 이용해서 API를 호출하는데 보시면은 HTML에다가 캔버스 태그를 선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캔버스 엘리먼트를 갖고 오고 캔버스 엘리먼트에 get context라는 메소드를 호출해서 이 컨텍스트라는 객체를 가져오거든요. 얘가 캔버스 렌더링 컨텍스트 2D예요. 여기 2D라고 넘기면 요 2D 캔버스 컨텍스트가 나오고 웹GL이라고 넘기면 웹GL 렌더링 컨텍스트가 나와요. 그러면은 웹GL API를 사용할 수 있고요. 지금 여기 샘플은 요 컨텍스트 2D 컨텍스트를 이용해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컨텍스트 객체 캔버스에서 제공하는 대부분의 그래픽 API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미지를 그리려면 우선은 캔버스는 좀 다양한 그래픽 API를 지원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중에는 무브2나 뭐 라인2, 스트로크 같은 선 그리는 API도 있고요. 또 렉트나 아크, 필 같은 도형을 그리는 API도 있고요. 근데 보통은 실무에서는 디자이너가 이제 제공하는 리소스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보통은 이미지죠. 이게. 그래서 이미지를 그리려면은 그런 식으로 해요. 이 샘플 이미지가 아까 봤던 애기들 있는 사진인데 얘를 가져와서 context.draw 이미지에서 소스에다가 이미지 엘리먼트 자체를 넘기면 얘가 알아서 그려주거든요. 그래서 이 소스에는 이미지 엘리먼트도 되고 또 그 캔버스 엘리먼트도 되고 비디오 엘리먼트도 돼요. 비디오 엘리먼트는 넣고 그리면은 플레이 시켰을 때 자동으로 이제 프레임까지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미지를 그리고 이제 픽셀을 가져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아까 여기서 선택한 요 십자가가 위치해 있는 픽셀 있잖아요. 요걸 일단 가져와야 이거에 뭐 색상을 가져오고 그 색상을 가지고 전체 이 픽셀들을 순회를 하면서 이 픽셀이랑 색상이 비슷한 그러니까 어느 정도 레인지에 있는 애들을 골라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게 이미지 데이터예요. context.get 이미지 데이터하고 범위를 지정해주면 이게 xy 가로 세로거든요. 범위를 지정해주면 그 부분에 캔버스에 그려져 있는 그 픽셀들을 배열로 반환을 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배열은 아닌데 배열의 형태로 반환을 해요. 그게 이미지 데이터라고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미지 데이터 객체 안에 데이터라는 객체가 있고 얘는 타입드 어레이예요. 그러니까 JS의 어레이는 보통 타입 상관없이 다 들어가잖아요. 뭐 오브젝트 들어가고 스트링도 들어가고 넘버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는데 얘 같은 경우는 unsigned int 8 그러니까 부호 없는 8비트 정수 형태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얘를 읽고 쓰는데 되게 빠르거든요. 거기다 클램프드는 8비트면은 0에서 255잖아요. 0보다 작으면 0으로 255보다 크면 255로 이렇게 자동으로 맞춰주는 어레이예요. 그래서 얘는 이런 어레이랑 이미지의 가로 세로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보시면은 길이가 16만 개잖아요. 얘가 위스가 800이고 하이트 500이면은 픽셀이 4만 개거든요. 근데 요 픽셀당 정보를 보시면 요게 지금 안에 들어가 있는 배열이에요. 0번에 39, 뭐 88, 120, 134, 255 이렇게 있는데 요 4개가 합쳐져서 하나의 픽셀이에요. 0번은 레드, 1번은 그린, 2번은 블루 이렇게 3개 채널을 나타내고 나머지 요 마지막 게 알파 채널을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3번인 7번 뭐 11번 여기는 다 255잖아요. 얘가 지금 JPG 이미지라 그 투명한 배경이 없어서 그래요. 얘는 다 255고 요 012 뭐 456 여기가 RGB로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4만 개 곱하기 4 해가지고 16만 개가 나오고요. 그래서 아까 했던 얘기인데 픽셀은 RGB 4가지 값으로 이루어지고 요 색좌표를 RGB 색 좌표계라고 하거든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고 컴퓨터에서 이렇게 주로 사용이 돼요. 저장을 하거나
읽을 때 주로 사용되고, 얘를 요 XYZ 같은 3차원 좌표계에 나타내면 이 모든 점들을 3차원 좌표계에 찍으면 이렇게 정육면체가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111은 여기서는 255, 255죠. 255, 255, 255는 하얀색이고, 요 안에 가상의 요 000은 까만색이고, 그래서 뭐 이쪽으로 가면 레드, 그린, 블루, 요건 뭐였죠? 이게 퍼플인가? 네. 요렇게. 그래서 요 RGB는 어떻게 쓰이냐면은 요게 그 모니터를 크게 확대했을 때요. LED가 이렇게 RGB LED가 하나씩 박혀 있는데 요 세 개가 하나의 픽셀을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레드 LED의 밝기, 그린의 밝기, 블루의 밝기, 요걸 나타내고 있어요. 레티나 같은 경우는 여기가 좀 더 촘촘하게 들어가 있다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요게 셋 다 255면 가장 밝은, 그러니까 빛은 가산호남이라고 하잖아요. 섞으면 섞을수록 밝아지고, 반대로 이제 물감 같은 경우는 섞으면 섞을수록 혼탁해져서 감산호납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가산호납이어서 이렇게 다 켜지면 하얀색이 되겠죠. 여기 나머지 부분, 여기가 다 켜져 있는 거겠죠. 그래서 아까 그 십자 버튼이 있는 XY 위치랑 이미지 데이터를 받으면 요 이미지 데이터에 해당 인덱스를 찾아서 RGB로 반환해주는 함수거든요. 그러니까 그 Y에다 이미지 데이터의 가로 길이 곱하고 X를 더하고 곱하기 4를 하면 레드의 방 번호가 나오거든요. 배열 번호. 그 다음에 그 다음이 그린, 블루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이렇게 픽셀의 색상을 가져왔으니까 이 픽셀의 색상을 가져와야 되거든요. RGB만 가지고는 색상을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색상을 가져와야 이제 최초로 선택한 RGB의 색상을 알아야 전체 픽셀을 이렇게 쭉 돌면서 비슷한 그 범위에 있는 애들을 다 집어내겠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색상은 HSB라는 색 좌표기에서 Hue 해당하거든요. 이거 포토샵 많이 사용해 보신 분은 보셨을 텐데, 요게 HSB 컬러 피커라고 하는데, 여기 긴 요 바 있잖아요. 요게 그 색상 바예요. 요게 색상을 나타내고, 여기서 요쪽 수평축이 채도, 그러니까 여기서는 세츄레이션 S겠죠. 그리고 이 수직축이 B, 밝기를 나타내요. 그래서 얘는 색상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채도와 밝기를 조정해서 이제 사람이 보기에 조금 더 직관적인 방법이라서 이런 뭐 편집 프로그램이나 이런 데는 다 이런 컬러 피커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정육면체를 000에서 111 맨 위에 하얀색 점 있잖아요. 거기를 이은 가상의 선 상에서 이렇게 본다고 봤을 때 이렇게 보면은 정육면체처럼 보이잖아요. 그리고 0도가 빨간색, 120도가 초록색, 240도죠. 240도가 블루, 그러니까 빛의 삼원색을 나타내요. 여기 보시면 빨간색으로 시작해서 한 바퀴 돌아가지고 빨간색으로 끝나잖아요. 여기서도 보시면 빨간색으로 시작해서 그린, 블루, 빨간색으로 끝나요. 이게 각도를 대변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요렇게 봤을 때 각도를 대변해서 그래요. 그렇다면 요 000에서 만약에 아까 샘플에서 찍은 좌표가 여기다. 그러면은 요렇게 선을 이을 수 있겠죠. 요렇게 선을 잇고 요 근처에 있는 요거랑 비슷한 각도의 애들을 선택하면 그 비슷한 색상을 선택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RGB 픽셀의 각도를 재야 되거든요. 요걸 이렇게 보시면 좀 더 이해하기 쉬우실 건데, 요거는 지금 요 어딘가에 색상이 있다면, 픽셀이 있다면 요렇게 연결될 거잖아요. 만약에 여기 끝이다 그러면 요렇게 연결될 거잖아요. 그러면 요거의 각도를 재면 요 다른 픽셀들도 비슷한 범위 내에 다 있으니까 그 각도를 가지고 색상을 선택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다음 차례로 해야 될 게 임의의 축에 대한 각도를 구해야 되는데요. 일단은 뭐 삼각함수 중에 탄젠트 함수를 쓰고 뭐 정점에 대한 가상 좌표계를 생성하고 벡터와 내적을 이용해서 투영을 하고 뭐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 일단은 각도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게 전통적인 X, Y, Z축이에요.
y는 저 뒤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좀 감안을 하고, 이렇게 퍼스펙티브가 있으니까 이거 감안을 하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x는 옆으로, y는 저쪽 뒤로 들어가 있고 z는 위로 있고, 이랬을 때 만약에 이미전 p가 있으면 요거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거 제가 되게 열심히 그렸는데 만족스럽지 않네요. 이게 p가 있으면 p를 요렇게 내린, 요걸 보통 투영한다고 하거든요. p를 요 x축에 대해서 요렇게 내린 길이, 그리고 y축에 대해서 요렇게 내린 길이. 그러니까 만약에 저 위에서 프레시 같은 걸로 딱 비춰보면 그림자가 딱 지는 그 길이가 있을 거잖아요. 그 길이를 구하면 요 선을 요 선을 구할 수 있잖아요. x, y에 대한 선. 그러면 요 선을 가지고 요거라고 보시면, 요게 p라고 보시면, 요게 p는 아니고 p를 x축이랑 y축에 투영해서 밑에 요렇게 나온 선, 요거라고 보시면, 요 내각 세타를 구하기 위해서는 요 x랑 y는 알잖아요. 그러면 이게 저기 중학교 수학 때 이제 생각나시는 분들도 있고, 나는 수포자다, 나한테 얘기하지 말고, 이런 분들도 있는데, 요렇게 해요. 탄젠트 세타는 x분의 y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될 거는 미지수 세타니까 얘를 이렇게 넘겨야 되잖아요. 근데 얘는 탄젠트는 함수기 때문에 뭐 나누기 탄젠트를 할 수는 없으니까 역함수를 씌우거든요. 요 마이너스 1승이 역함수라는 얘기인데 아크탄젠트라고도 부르고, 그래서 세타를 구하려면 아크탄젠트 x분의 y 하면 돼요. 요렇게 x축과 y축, z축에 대한 각도는 구할 수 있는데, 이제 저희가 해야 될 거는 요 정육면체에서 요거죠. 000에서 111로 오는 정육면체 축에 대해서 그 어떤 점 p에 대한 각도를 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요거 자꾸 이렇게 자꾸 넘겨드려서 죄송한데, 여기서 보면은 요 z축에 대해서 수직인 축 두 개가 필요한 거니까 여기서도 요 111 축에 대해서 수직인 축 두 개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111이고 뒤로 넘어가려면 111-1, 이쪽에서 90도로 넘어가려면 1-1. 이렇게 두 개 축이 나오거든요. 그러고 나서 어떤 점 p에 대해서 여기에 투영, 그 두 개 xy를 아크탄젠트를 씌워가지고 리턴을 하면 그 각도를 구할 수 있어요. 되게 긴데 이따 코드 보시면 되게 짧거든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그 HSV2, RGB 뭐 이런 함수 구글에 검색해 보시면 되게 많이 나와요. 근데 거기는 이제 코드 양도 되게 긴데다가 뭐 0도일 때 뭐 하고 60도일 때 뭐 하고 120도일 때 뭐 하고 이렇게 if문으로 다 처리가 돼 있어서 얘를 막 4만 번씩 돌리면 당연히 성능이 떨어질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성능을 잡기 위해서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벡터를 조금 말씀드려야 되는데, 벡터를 들어보신 분도 계시고 이게 대학 수학이 나오는 거라 들어보신 분도 계시고 아닌 분도 계실 텐데, 뭐 지금 벡터 강의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그냥 대충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벡터란 크기와 방향을 가진 어떤 양이거든요. 이게 기하학적 단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수, 뭐 정수, 실수 이렇게 단위가 있듯이 벡터도 그냥 단위예요. 이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되고. 그래서 아까 그 우리가 찍은 마우스 좌표 RGB도 RGB 그 좌표 축 내에서 어떤 점이니까 벡터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아까 우리가 111, 11-1, 1-1 이런 축도 다 벡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벡터는 기본적인 사칙 연산도 있고요. 거기다 벡터만의 그런 특별한 연산인 내적 혹은 뭐 이너 프로덕트, 도트 프로덕트라는 내적이 존재해요. 요게 내적인데 벡터를 이렇게 써요. 대문자 A 위에 이렇게 화살표, 대문자 B 위에 화살표. 요게 벡터예요. 그러니까 벡터 요 점이 이너 프로덕트 내적 그 연산자거든요. 그래서 A 벡터랑 B 벡터를 내적하면은 이렇게 풀 수 있어요. A 벡터의 X성분, B의 X성분, 그다음에 A 그 벡터의 Y성분이랑 B의 Y성분을 곱해서 더하면 돼요. 되게 간단하잖아요. 곱하기 2번이랑 더하기 1번인데 요 계산 결과가 요 밑에 써놓은 거 있잖아요. 요게 A 벡터의 길이거든요. 이렇게 쓰면 A 벡터의 길이를 구하고 B 벡터의 길이를 구하고 거기다 곱하기 코사인 세타를 한 계산 결과랑 얘랑 동일해요. 그러니까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은
요 성질을 이용을 할 건데 계산을 이렇게 하려면은 되게 많이 뭐 루트도 씌워야 되고 코사인 세타도 그 계산해야 되고 그러니까 되게 연산이 많이 늘어나잖아요. 근데 똑같은 값을 똑같은 결과값을 요 위의 식으로도 얻을 수 있어서 요 성질을 이용하지만 계산은 요걸로 대신해서 성능을 잡으려는 노력, 의도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까 밑에 식에서 A 벡터의 길이 B 벡터의 길이였잖아요. 이 B 벡터의 길이를 의도적으로 1로 맞추면 얘는 곱하기 1이니까 없어지잖아요. A 벡터의 길이 곱하기 코사인 세타인데 이 삼각형을 보시면 A 벡터의 길이 곱하기 코사인 세타는 이것도 삼각함수 어렴풋이 생각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코사인 세타는 R분의 X거든요. 그래서 X는 R이 이쪽으로 넘어가면서 R 곱하기 코사인 세타로 나오잖아요. 그 얘기인 즉슨 요 식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구하게 되는 건 요 X 성분이죠. 그러니까 B가 이렇게 그려놔서 조금 헷갈리는데 B가 만약에 여기까지 길이가 1인 벡터다 라고 치고 A를 내적하면 요 X 길이가 나오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이제 프레시 같은 걸 비춰가지고 얘가 그림자가 어디까지 지느냐를 확인하는 그러니까 투영을 구하는 과정인 거죠. 그래서 그러려면 B 벡터를 1로 그러니까 길이를 1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 길이를 1로 만들기 위해서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아까 1, 1, 1축이었잖아요. 요거를 제곱 플러스 루트 해가지고 다음에 0.577 뭐 이런 상수가 나오거든요. 요걸 쓰면 길이가 1인 축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게 길게 설명을 드렸는데 결국은 요 함수를 위해서거든요. 요 함수에서 보시면 랭스를 아까 그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0.577 뭐 요 상수를 뽑았잖아요. 그리고 나서 A축을 1, 1, 마이너스 1. 여기서는 랭스, 마이너스 랭스. 요게 A축이고요. 그 다음에 랭스, 마이너스 랭스. 그러니까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요게 B축이에요. 그래서 요 RGB를 A축에 한번 내적. AX 곱하기 R 이렇게 해서 내적을 하죠. 그리고 B축에 또 한 번 내적. 하면 XY가 나오거든요. 이렇게 XY로 아크탄젠트를 씌워서 리턴하면 요게 색상 각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요거를 한 번 더 보여드려야 되는데 이게 시연이 제 맘대로 안 돼서 어디 갔어 또 역효과 아닌가 모르겠네요. 이렇게 이 말을 선택하면 이렇게 전체 픽셀을 돌면서 비슷한 색상 각도로 찾죠. 각도로 찾아서 비슷한 색상을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줬어요. 만약에 제가 왜 이렇게 조그맣게 만들었을까요? 요걸 돌리면 레인지를 좀 더 넓게 잡거든요. 그래서 색상을 조금 더 이제 관대하게 선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요 점선을 통해서 요거 역효과네요. 이거 정말 열심히 만들었는데 이거 어쨌든 그렇게 색상을 선택을 해서 이제 보정을 적용할 수 있거든요. 여기 위에 보시면 브라이트니스, 콘트라스트, 세추레이션, 휴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요거 지금 벌써 27분이나 돼가지고 요거는 좀 빨리 말씀드릴게요. 요걸 이제 밝기나 대비 등의 보정을 적용하는데 밝기 같은 경우는 다른 건 없어요. 그냥 각 픽셀에 그냥 어느 정도 값을 더하면 돼요. 그러니까 10을 더하면 10만큼 밝아지는 거고 10을 빼면 10만큼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되게 간단하고 콘트라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대비는 저거잖아요. 어두운 색은 좀 더 어둡게 하고 밝은 색은 더 밝게 하는.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하냐면은 R에서 마이너스 128을 빼면 그러니까 원래는 0에서 255인데 128을 빼면 마이너스 128에서 128로 이렇게 수평으로 이렇게 밀리잖아요. 그러고 나서 콘트라스트를 곱하면은 0을 중심으로 이렇게 벌어지거든요. 음수가 만약에 음수 10에다가 뭐 2를 곱하면 마이너스 20이 되고 양수 10에다가 2를 곱하면 20이 되고 이렇게 수직선으로 벌어지고
그 다음에 다시 128을 더하면 0에서 255 사이로 돌아오죠. 그러면은 이 128을 중점으로 해서 더 어둡거나 더 밝게 만들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세츄레이션은 이제 높으면 얘는 채도인데 높으면 높을수록 이미지 색이 선명해지고 낮을수록 무채색에 가깝게 변해요. 이미지를 무채색으로 만들려면은 RGB 3개의 평균을 내면 되는데 그냥 평균이면 3분의 1이잖아요. 근데 그냥 내면 되는 게 아니라 얘는 지금 이렇게 상수가 정해져 있거든요. 이 상수가 우리 눈의 이제 시세포 중에 색깔을 구분하는 세포의 분포도라고 하더라고요, 얘가. 그래서 이 상수를 곱해서 RGB에다 넣어주면은 회색, 흑백 이미지가 되고, 이걸 이제 0이면은 흑백 이미지고 1이면은 원래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이 흑백 이미지에는 1-S를 곱해주고요. 원래 이미지에는 그냥 S를 곱해줘요. 그래서 가령 S가 1이 되면 1-1은 0이 되니까 뒤에 건 다 떨어져 나가겠죠. 그리고 RGB만 남을 테고, 만약에 이게 0이 되면 앞에 게 다 떨어져 나가고 뒤에 것만 남고, 이렇게 보관이 되거든요. 그걸 이제 이렇게 리팩토링을 한 게 이 코드예요. 근데 이거를 각각 계산을 해주면은 그 포루프 내에서 4만 번을 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한 개면 4만 번인데 셀렉티브 필터를 몇 개를 추가를 했어요. 그럼 추가를 할 때마다 4만 번이거든요. 뭐 4개 추가하면 16만 번이 도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포루프 내에 넣는 게 아니라 포루프 바깥에서 행렬로 선 계산을 해서 포루프 내에서는 행렬 한 번만 곱해주거든요. 행렬은 수나 기호, 수식 등을 네모꼴로 배열한 거예요. 가로는 행, 세로는 열. 그래서 얘를 풀 때는 A 곱하기 X, 그 다음에 밑에 B 곱하기 Y 이렇게 풀고요. C 곱하기 X, D 곱하기 Y 이렇게 풀어요. 그러니까 이게 컴퓨터 공학에서는 되게 많이 쓰이거든요, 매트릭스가. 이게 2개 이상의 방정식이나 다항식 같은 거를 푸는데 컴퓨터로 풀기 위해서는 행렬이 필수예요. 여기서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밝기 대비 채도 같은 것들을 이제 다항식으로 만들어가지고 하나로 묶으니까, 그래서 밝기 행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1 곱하기 R, 0, 0은 다 떨어져나가고 없잖아요. 그 다음에 B 곱하기 1 해서 R 플러스 B만 남고 나머지도 똑같고요. 요 콘트라스트나 세츄레이션도 지금 보시면은 이것만 봐서는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얘를 이렇게 풀어보면은 아까 제가 앞에서 보여드렸던 코드랑 똑같거든요. 다항식을 그냥 이렇게 매트릭스로 바꿔놓은 거예요. 그래서 얘를 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포루프 전에 그 밝기, 대비, 그 다음에 채도를 곱을 해서 하나의 매트릭스로 만든 다음에 얘를 이제 포루프 내에서 한번 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는 아닌데 핵심적인 것만 가지고 왔어요. 그 아까 그 저거를 포루프에서 직접 보정을 적용하는 함수인데 거기서 핵심적인 게 여기서 보시면은 휴2, 그러니까 각도겠죠. 각도를 가져오고 먼저 바깥에서 정해진 각도랑 레인지 검사를 해서 만약에 F가 0이면은 얘가 없어질 테고, 여기는 저거거든요. 여기는 저 그 행렬곡. 그리고 지금 A, B, C, D, F, G, H, I 요게 지금 언더바 붙어 있는 게 행렬이에요. 바깥에서 계산된. 그래서 요거를 곱하고 요 만들어진 F랑 보관을 해서 이제 데스티네이션 데이터에다가 넘겨주거든요. 그러면은 걔를 다시 캔버스에다 그리면 아까 같은 효과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 샘플은 지금 저희 그 깃 엔터프라이즈에 다 올려져 있거든요. 혹시 궁금하신 분들이 계시면 여기 가셔서 한번 확인해 보셔도 되고요. 뭔가 큰 마무리 같은데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혹시